승부차기의 마지막 슈팅이 케레타로의 골망을 흔드는 순간 BMO 스타디움 전체가 거대한 함성에 휩싸였습니다. 정규시간 1대1, 승부차기 5대3. LAFC가 케레타로를 꺾고 리그스컵 8강 진출을 확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케레타로 선수들이 쉽게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전반 12분 알리 아빌라의 선제골로 앞섰고 이후 거친 압박과 깊은 수비로 LAFC를 끝까지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케레타로는 자신들이 90분 동안 용감하게 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 도중 충돌이 반복됐고 LAFC의 주장 위고 요리스마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케레타로 선수들의 분노를 완전히 침묵시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주장 알리 아빌라는 검은색과 금색이 섞인 LAFC 유니폼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유니폼의 주인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아빌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에게 유니폼을 교환하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경기 방식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터널에서 손흥민이 자신의 유니폼을 벗어 제게 그냥 건넸습니다. 그가 교환을 거절한 진짜 이유를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두 선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빌라가 손흥민의 유니폼을 원한 이유는 단순한 개인적 소장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멕시코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경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지만 유니폼은커녕 축구화조차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을 꺼내기 전까지 아빌라와 케레타로 선수들은 손흥민을 가장 거칠게 상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케레타로는 손흥민이 LAFC 공격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원이 막히자 손흥민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직접 공을 운반했고 두세 명의 압박을 벗겨낸 뒤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했습니다. 아빌라는 당시의 공포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전반 12분에 앞서 나가자 LAFC의 조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전방을 버리고 중앙까지 내려와 팀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케레타로 선수 두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이 진로를 막으면 다른 선수가 뒤에서 밀착했고 공을 놓친 뒤에도 강한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박을 등으로 견딘 뒤 몸을 회전시켰고 좁은 공간에서도 한 번의 터치로 동료를 향한 통로를 열었습니다. 손흥민이 수비수를 끌어내면 부앙가와 야콥 샤펠버그 앞에 넓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LAFC의 결정력이 더 정확했다면 전반전에 이미 경기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아빌라는 자신들이 뛰어난 전술로 손흥민을 막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를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만든 기회를 LAFC의 다른 선수들이 놓쳤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하게 충돌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후반전 부앙가가 동점골을 넣은 과정에서도 손흥민의 움직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중앙으로 내려오자 케레타로 수비진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손흥민을 따라갈 것인지 페널티 박스를 지킬 것인지 판단하는 사이 수비 강역이 벌어졌고 그 틈을 LAFC가 파고들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손흥민의 도움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레타로 수비를 움직이고 동점골이 나올 공간을 만든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승부차기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LAFC의 두 번째 키커로 나섰습니다. 상대 골키퍼 기에르모 알리손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 뒤 침착하게 반대 방향으로 공을 보냈습니다. 아빌라는 그 슈팅이 케레타로의 자신감을 흔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손흥민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훈련장에서 공을 차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그가 성공한 뒤 우리 선수들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부차기가 끝난 뒤 아빌라는 손흥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선수는 악수했고 아빌라는 손흥민에게 유니폼을 교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경매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제 유니폼과 교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빌라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90분 동안 케레타로가 손흥민을 거칠게 압박했기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손흥민이 상대의 행동에 분노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한 채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과 라커룸 사이에 어두운 터널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어 정성스럽게 접은 뒤 아빌라의 손에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니폼을 교환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당신의 유니폼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선제골을 넣은 특별한 날이니 직접 간직하세요. 내 유니폼은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그제야 아빌라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고개를 저었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손흥민은 케레타로의 유니폼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빌라가 자신의 특별한 유니폼까지 내놓지 않도록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것을 기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자선기금의 이름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경매와 별도로 축구화와 훈련 장비를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를 보냈는지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빌라는 당시 손흥민이 건넨 말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축구는 누군가의 꿈을 부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연결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빌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을 거칠게 막았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케레타로 선수들은 손흥민의 발목을 노렸고 유니폼을 잡아당겼으며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경기 후 그들에게 화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고향에 있는 아이들을 돕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빌라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그에게 한 행동과 그가 경기 후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의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흥민의 유니폼을 들고 케레타로 라커룸으로 돌아오자 선수들은 처음에는 놀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빌라가 터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시끄럽던 공간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승부차기 패배를 탓하지 않았고 심판 판정이나 LAFC 선수들의 행동을 비난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펼친 축구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재능을 전술로 막을 수 없자 거친 충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행동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폭력으로 답했을 때 손흥민은 멕시코 아이들을 향한 친절로 답했습니다. 아빌라는 이것이 단순히 아름다운 미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과 몸싸움은 축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발목과 무릎을 노리는 행위는 투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폭력으로 덮는 행동일 뿐입니다. 손흥민의 행동은 케레타로뿐 아니라 리가 MX 전체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승리를 위해 상대 선수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축구가 정말 자랑스러운 투혼으로 불릴 수 있는가? 아빌라는 자신부터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은 예정대로 자선 경매에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니폼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손흥민의 골과 속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방식까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LAFC는 케레타로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기록에는 부안과의 동점골, 손흥민의 승부차기 성공, 포티어스의 마지막 슈팅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가장 오래 기억될 장면은 카메라가 없는 터널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유니폼 교환을 거절했습니다. 상대의 거친 플레이가 미워서도 자신의 유니폼을 아까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상대 주장이 선제골을 넣은 기념비적인 유니폼을 지켜주면서 자신의 유니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케레타로는 승부차기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빌라의 고백대로라면 그들이 진정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은 마지막 페널티킥이 들어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90분 동안 거칠게 괴롭힌 선수가 멕시코 아이들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승리는 스코어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함은 상대의 분노까지 존경으로 바꾸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손흥민이 터널에서 건넨 것은 땀에 젖은 유니폼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폭력보다 존중이 강하고 복수보다 선의가 오래 남는다는 축구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장에서 자신을 거칠게 막았던 상대에게도 이런 배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주장과 월드클래스 선수의 품격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